우리의 주인공 타쿠미가 우연히 차원 이동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어버렸어. 눈을 뜨자 그는 영혼의 형태로 놀린 여신 앞에 서 있었어. 놀리는 타쿠미에게 자신을 마르드 세계로 소환된 사실을 알려주었어. 이 세계의 사람들에 의해 놀린 이 이계의 여신으로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했어. 그녀는 쉽게 설명했어. 소환 주문이 무작위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을 끌어오게 된다고. 타쿠미는 선택 목록에서 제외되었지만 어째서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말렸어. 요약하자면 이건 버그지 기능이 아니야. 그들의 소환 주문은 너무 위험해서 금지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신을 속이고 나쁜 목적으로 사용했어. 놀리는 화가 치밀어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욕을 퍼부었어. 타쿠미는 여신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정말로 분노가 대단하단 걸 느꼈어. 사건을 발견한 후 그녀는 개입하려 했지만 실패해. 결국 그의 죽음으로 이어졌어. 이제 놀리는 보상으로 그에게 이 이계에서 새로운 삶을 즐기게 해주고 싶어해. 소환된 다른 사람들은 시도니아 제국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오직 타쿠미만 남았어. 지구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놀린의 무한한 혜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먼저 여신의 축복이야. 이 세계는 게임이나 일본 애니처럼 재밌는 게 많아. 살아남기 위해 힘을 가져야 해. 타쿠미는 그 흥미로운 경험을 할 거야. 하지만 걱정이 가득하니 놀리는 최고의 초능력을 주며 안심시켜줬어. 그 후 타쿠미는 상태창에 익숙해졌어. 이름은 그대로, 나이는 조정됐어. 마르드 세계에서는 지구처럼 직장 생활이 없어. 그는 주요 스킬을 스스로 선택해야 했어. 여신은 고급 제안으로 검사와 마법사를 내밀었어. 하지만 싸움을 싫어하니 놀리는 연금술사, 대장장이, 목수, 약제사 같은 다른 선택지를 주었어. 그녀는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모아주며 살아가기 쉽게 했어. 첫 번째로 뭔가를 몸에 집어넣는 게 아프고 소란스러웠지만 그는 아스가 대륙으로 밀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그는 설명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지만 여신은 더 말하지 않았어. 이미 끔찍한 감정을 겪고 있었어. 진짜 불운이야. 근처에 물이 보이니 타쿠미는 자신을 보니 너무 잘생겼다는 걸 깨달았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네. 가방을 확인하니 여신이 음식, 물,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줬어. 타쿠미는 과거를 잊고 이 세계에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어. 상태창을 다시 보니 놀린이 추가한 무수한 스킬이 보였어. 먼저 마법은 4가지 기본 속성 불, 물, 바람, 땅을 가지고 있었어. 초기 직업은 연금술사와 대장장이야. 게다가 공간 마법과 여신의 축복이 함께였어. 하지만 이게 싫어. 왜냐하면 문제만 불러올 테니까. 그래서 몇 줄 상태를 숨겨 쉽게 살기로 했어. 마법에 대해 그는 자신의 능력을 먼저 시험해보고 싶었어. 물 마법부터 기본으로 시전하니 꽤 재밌었어. 바람과 땅도 신나. 이건 확실히 판타지 세계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우선 마을을 찾아 이곳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 우선 목적은 우연히 괜찮은 나뭇가지를 봤으니 전투도구로 쓰고 싶었어. 감정 능력으로 그 나뭇가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났어. 이건 찬스라는 나무 괴물에서 떨어진 거야. 이 나무는 품질이 높아서 간단한 무기로 딱이야. 안전을 위해 그는 약초를 찾아 약을 만들었어. 감정 능력 덕분에 모든 게 쉬웠어. 그렇게 그는 다양한 식물을 잔뜩 모아서 아이템에 넣어두었어. 그는 여신에게 이런 스킬을 주셔서 속으로 감사했어. 갑자기 소녀의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그녀는 영리하게 타쿠미에게 달려와 숨었어. 화난 건 그녀가 소 크기의 토끼에게 쫓기고 있었어. 그 토끼가 너무 사납게 보이니 타쿠미도 무기를 꺼내 방어했어. 소녀는 그 생물이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말했어. 그 말에 그는 충격받았어. 이 세계의 토끼는 풀을 먹지 않고 사냥을 하네. 그가 달려들자 그는 진정하고 정수리에 베었어. 그리고 쓰러졌어. 정보에 따르면 그 뿔은 약으로 쓸 수 있어. 놀랍게도 그는 새로운 직업 용사를 얻었어. 평범한 것 몇 개만 있을 줄 알았어. 구해진 소녀는 감사의 말을 했어. 묻자 그녀는 근처 봄마을에 산다고 했어. 약을 채우다 보니 불행히도 숲 깊이 들어갔대. 그 말을 듣고 타쿠미는 함께 가자고 했고 그녀도 동의했어. 그는 기뻐했어. 오늘 밤은 야외에서 자지 않아도 되겠네. 소녀는 그에게 토끼를 가져가라 했어. 그 고기가 정말 맛있대. 그 말을 듣고 그는 아이템에 넣어 보관했어. 소녀는 그를 칭찬하며 너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 타쿠미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제 어쩌지. 원래 스킬을 숨기려 했는데 상황 때문에 썼어. 두 사람은 이름을 소개하니 그녀는 몰리였어. 장면이 시도니아 제국으로 전환되니 소환된 세 사람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다 한 사람이 나타나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며 소환에 응해준 것에 감사했어. 그들은 같은 반 친구라서 다행이었어. 여기가 어딘지 묻자 지구와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알았어. 그들의 목적은 이곳을 구하는 거라며 용사에게 힘을 간청했어. 두 남자는 불만족했어. 갑자기 평화로운 데서 끌려온 게 마음에 안 들어. 상대는 모든 걸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며 소개를 시작했어. 그녀는 시도니아 제국의 제1황후 엘리자베스야.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두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줬어.
유일하게 경계하는 사람은 아안이었어. 갑자기 그녀는 놀린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감지 능력을 얻었어. 덕분에 아안은 눈앞의 상대가 너무 위험해서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 오직 본능을 따르자. 타쿠미의 장면으로 돌아가니 이미 저녁이 됐어. 그가 딸을 구한 걸 알자 몰리의 가족은 무척 감사했어. 그들은 자신을 사냥꾼 방가, 아내 마타, 그리고 대장장이 삼촌본이라고 소개했어. 본론으로 들어가 그는 마을에 머물고 싶다고 했고 그들은 동의했어. 이 지역은 광석과 약초가 풍부해서 주민들은 대부분 관련 일로 발전하고 있어. 제작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어. 타쿠미는 감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기에 여관이 없어. 보답으로 그 가족은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어 했고 그는 바로 동의했어. 마을 사람들은 빈 땅에 타쿠미를 살게 했어. 게다가 모두가 모여 도와줬어. 모두의 일을 줄이기 위해 그는 땅 마법을 써서 기초를 만들었어. 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써서 피곤했어. 삼촌은 타쿠미가 마법을 쓰는 걸 보고 칭찬했어. 요약하자면 그들은 캐묻지 않고 매우 기뻐했어.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라 했어. 그렇게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 몇 날 후 작은 집이 완성됐어. 목수의 스킬로 그는 집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어. 현재 스탯도 증가 중이야. 용사와 마법사가 레벨 3이야. 하지만 그건 싫어서 그는 마을에 맞게 연금술사와 대장장이로 전환했어. 자원이 넘치니 그는 광석을 좀 가져와 제작을 시작했어. 가장 특별한 건 마법 광석이야. 만화를 흡수할 수 있어. 목적은 모든 걸 덩어리로 만들어 후에 자유롭게 쓰는 거야. 보통은 큰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그의 특별한 스킬 덕분에 연금술로 가능했어. 한참 만지작거리다 타쿠미는 성공적으로 3개를 만들었어. 하지만 만화를 많이 소비했어. 새로운 것에 흥분하니 그는 계속했어. 결과는 소녀가 방문했을 때 타쿠미가 그렇게 됐어. 그건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마력 고갈이었어. 몰리는 엄마에게 말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야단 맞았어. 이제부터 제작은 모두의 감독 아래에서 해야 해. 삼촌 방가는 그에게 회복 약병을 주며 일을 계속하게 했어. 그렇게 두 모녀의 감시 아래 그는 성공적으로 금괴와 다른 금속을 만들었어. 대장장 스킬로 그는 재료를 써서 냄비와 프라이팬을 만들었어. 연금술사 스킬은 엄청나게 성장했어. 타쿠미는 이곳에서 자원이 부족하지 않으니 물 만난 고기처럼 느껴졌어. 그 후 며칠 그는 삼촌본과 함께 무기 단조를 배웠어. 마법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할 때 온도를 높여줬어. 덕분에 무기는 고온과 안정된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어. 이건 삼촌이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무기를 만든 거라서 매우 기뻐했어. 그의 대장장 스킬도 레벨 40에 도달했어. 하지만 최근 연금술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그는 약을 만들기로 방향을 틀어 삼촌 방가에게 몇 병을 빌렸어. 그는 이전에 수집한 약초로 비슷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했어. 그가 그렇게 열정적이니 삼촌은 몇 병을 주며 동의했어. 지침에 따라 만들자 그는 회복약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색깔이 평소만큼 진하지 않았어. 더 많은 약초의 효과를 알기 위해 타쿠미는 대담하게 자신의 몸을 실험 삼았어. 결과는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정화와 회복 스킬 덕분에 무사했어. 위험했지만 그는 독저항 상태를 얻었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갑자기 철갑 멧돼지가 나타났어. 이름처럼 그 몸은 엄청나게 단단했어. 타쿠미는 창으로 찌르려 했지만 멀리 튕겨나갔고 바람 마법으로 공격했지만 소용없었어. 게다가 뒤에 다른 괴물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런가 하면 그 멧돼지가 때렸으니 이제 그건 그의 편이 됐어. 덕분에 그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작은 거미는 그렇게 안 보이네. 타쿠미는 목숨을 걸고 접근해. 연금술사 능력으로 그 괴물의 머리를 분해했어. 다행히 성공했지만 너무 아팠어. 그는 그 작은 거미에게 가서 괜찮은지 물었어. 그 애는 거기 가서 조상님을 만날 판인데도 여전히 물어봤어. 구해줬으니 그는 회복을 써서 보답했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길들임 능력을 얻었어. 그래서 그 거미를 애완동물로 만들었어. 외모가 귀엽네. 그래서 등에 있는 무늬를 보고 따라오게 허락했어. 잎사귀처럼 생겼으니 그 이름을 풍이라고 지었어. 잃어버린 다리는 다시 자랐고 몸도 좀 커졌어. 둘은 텔레파시로 소통할 거야. 풍은 자신의 진화에 기뻐했어. 그렇게 그들은 그 멧돼지를 마을로 가져갔어. 모두를 놀라게 했어. 더 중요한 건 그 독거미가 민에게 붙어 있으니 그들은 안심하기 위해 물었어. 타쿠미는 길들였다고 했어. 삼촌들은 그게 무슨 종류냐고 물었어. 보통 동물만 길들이지. 이런 곤충 괴물은 처음 봤대. 오늘의 성과는 그 멧돼지 하나야. 그래서 마을은 잔치를 열었어. 당연히 귀중한 재료는 그에게 돌려줬어. 두 삼촌은 이걸 도시로 가져가 팔라고 했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마을은 타쿠미 덕분에 더 밝아졌어. 유감스럽게도 그는 이런 작은 마을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타입이야. 여신은 그의 순탄한 삶을 보고 기뻐했어. 다른 친구는 놀린에게 물었어. 왜 그에게 모든 걸 주는지. 그녀는 그를 데려온 진짜 이유를 숨겼어. 제국이 소환을 시작한 지 1년 전. 그건 타쿠미가 소환된 용사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경험했다는 뜻이야.
오늘 아침 깨어나자 타쿠미는 몸이 이상함을 느꼈어. 그건 그 작은 거미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는 야단쳤어. 풍은 사과하며 주인이 놀이를 안 해줘서 그랬다고 했어. 너무 지루해서 장난친 거야. 요즘 그는 회복약 제작에만 몰두하니 다른 건 신경 안 썼어. 그래서 사과하며 오늘은 제작 안 하고 그를 데리고 놀자고 했어. 그 말을 듣고 풍은 기뻐하며 주인을 안았어. 바로 그때 누가 들어오니 마타는 이 광경을 보고 타쿠미가 잡아먹일 줄 알았어. 미는 장난친다고 설명했어. 그때 그녀는 풍이 만든 실에 주목하며 그들을 욕심 어린 눈으로 봤어. 겁을 주네. 잠시 후 마타는 그 실로 세련된 옷을 만들었어. 마을의 다른 여자들이 그걸 보고 칭찬하며 거미실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어. 설명하니 이건 고급 상품이야. 귀족들이 사냥해 사는 거라네. 갑자기 풍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얻었어. 놀러가는 걸 잊어버렸어. 더 정확히 말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그를 더 안 데리고 가지 않겠어. 요약하자면 그 애가 기쁘면 돼. 그 덕분에 타쿠미는 다른 일에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 마을에서 배울 게 다 배웠으니 다음에는 연금술사를 더 배우러 도시로 가고 싶어.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지. 왜냐하면 모두가 그를 사랑하니까. 삼촌본에게 가서 그는 새로운 갑옷을 받았어. 신발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해. 때때로 발차기가 필요하니까. 바로 그때 삼촌 방가도 와서 상황을 봤어. 두 사람은 그가 마을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약간 슬퍼했어. 발전의 길에서 여기저기 탐험하며 배우는 건 필수야. 도시에서는 더 많은 기술과 자원을 만날 수 있어. 거기서 수요가 크니 타쿠미처럼 잠재력이 있는 자에게 딱 맞아. 운 좋게 다음 여행에는 보스에서 상인이 올 테니 두 삼촌은 그와 함께 가라고 조언했어. 타쿠미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을 지지해준 데 고개 숙여 감사했어. 다음 날 그는 마타가 뿔 토끼의 내장을 버리는 걸 보고 물었어. 이건 가장 맛있는 부분이야. 하지만 기생충에 감염됐으니 먹으면 병에 걸릴 테니까 그녀는 주변에 정화할 사람이 없어서 버릴 생각이었어. 그 말을 듣고 미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 바로 그 재료는 완전히 깨끗해졌어. 이제 먹을 수 있어. 그가 빛 속성 마법을 쓸 수 있단 걸 보고 그녀는 걱정했어. 마타는 도와준 데 감사하며 조언했어. 이 마법을 많은 사람 앞에서 쓰지 마. 마을에서는 괜찮아. 하지만 사회 밖에서는 분명히 노려질 테니까. 이 세계에서 빛 마법은 드물어서 돈을 무한정 벌 수 있어. 하지만 나쁜 놈들이 알면 이용당할 위험이 커. 그래서 타쿠미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마을 주위에 튼튼 벽을 만들어 보답하기 시작했어. 이제 공격을 안 두려워할 수 있어. 일주일 내내 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색을 만들었어. 이게 그가 생각한 최선의 보답이야. 다음 날 방가 삼촌이 아는 상인이 와서 매우 놀랐어. 최근에 왔을 때와 완전히 다르잖아. 그 PPC는 상품을 분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주 마을에 와서 의뢰를 받지. 사람들이 도시로 잘 안 가니 이런 사람이 필요해. 타쿠미는 모든 걸 준비했으니 그와 인사했어. 이전에 말했듯이 그 페이프는 보트 상회의 사람이야. 그의 목적지도 그곳이야. 떠나기 전에 타쿠미는 두 삼촌에게 100병 넘는 회복약을 남겼어. 누군가 다치면 그냥 꺼냈어. 상인으로서 그 사람은 이 상품이 좋으니 빌려봤어. 단순한 회복약이지만 구조가 아름다워. 색깔은 최고야. 그래서 그는 사고 싶어 했어. 하지만 다음 기회에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를 배웅했어. 마타는 지난주에 그의 새 옷을 만들었어. 풍의 특별한 실로 만든 거라서 매우 튼튼해. 몰리는 그 작은 거미에 대해 물었어. 그건 자고 있었어. 그래서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에게 좋은 일만 생기길 빌었어. 새 옷을 입자 타쿠미는 매우 좋아했어. 그건 아름답고 그가 자주 쓰는 마법 문양이 새겨져 있어.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유대는 강했어. 당연히 그는 완전히 떠나지 않고 자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배웅하며 차 안의 사람들은 감동했어. 마을은 이 세계에서 그의 첫 번째 집이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곳을 고향으로 여겼어. 그 피피는 그가 너무 사랑받는 걸 보고 3명의 호의가 소개했어. 금발은 흰 미트워트, 빨간 머리는 알, 그리고 장난꾸러기 삼촌은 보가야. 그들은 고용된 모험가야. 마을 근처는 괴물이 많지 않지만 멀어지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보호하는 건 사업의 필수야. 두 사람은 그가 그 가방을 소중히 안는 걸 보고 물었어. 타쿠미는 주저없이 자신의 마수인 암살검이라고 말했어. 듣자마자 그들은 충격받았어. 세상에 이런 걸 길들일 수 있단 말이야? 알은 호기심에 고개를 들여다봤지만 풍에게 맞았어. 왜 바보 같아서. 그는 사과했지만 희승 그를 탓하지 않았어. 다 타쿠미 때문이니까. 이미 자고 있다는 걸 알면서 고개를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풍은 보가 같은 스타일과 친해. 그에게 붙었어. 부모가 아이를 안는 느낌이야. 그렇게 그 피피는 이전 회복약에 대해 물었어. 더 있으면 그에게 팔아달라고 했어. 그는 사업 기회를 봤으니 그랬어. 타쿠미는 팔겠다고 했지만 흥정하기 전에 괴물이 나타났어. 이제 그 세 사람이 할 일이 생겼어. 기뻐했어. 모험가로서 평화로운 여행은 좀 지루하니까. 그렇게 사자 이빨팀이 고블린 무리를 막아섰어.
리얼의 눈으로 보면 20마리 정도 숨어 있으니 한 번에 끌어내자. 그는 원거리 사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벼운 전사야. 요약하자면 이 작은 악마들은 돈값도 안 나지만 빨리 모두를 쓰러뜨렸어. 그와 그 피피는 안심했어. 그건 원거리 사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가벼운 전사야. 요약하자면 이 작은 악마들은 돈값도 안 나지만 빨리 모두를 쓰러뜨렸어. 그와 그 피피는 안심했어. 풍은 싸움 장면을 보고 보가를 칭찬했어. 나머지 두 사람은 좀 평범해. 여행은 그렇게 3날 동안 더 이어졌어. 다른 일은 없었어. 그들은 그를 보탠 다양한 종족이 사는 큰 도시에 환영했어. 모험가 길드로 일이 있어서 타쿠미는 그 3사람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어. 도시에서 살기 위해 그는 몇 가지 절차를 해야 했어. 풍을 위해 마수로 등록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했어. 타쿠미는 연금술사를 등록하고 싶었지만 여기에는 없어. 평범한 모험가가 돼야 해. 마지막 수단으로 평범한 모험가가 돼야 해. 그래서 편리하게 신분증을 만들었어. 그는 가장 낮은 레벨부터 시작해야 하고 매달 임무를 해야 카드가 만료되지 않아. 풍을 마수로 등록하자. 직원은 깜짝 놀랐어. 절차가 끝나자 그는 그 페이프에게 가서 흥정을 했어. 현재 타쿠미는 100병 정도의 회복약을 공급하고 싶어. 상대는 이게 잘 팔릴 거라 확신하니 각 회복약에 10실버, 체력약에 50실버를 제안했어. 간단히 계산해. 타쿠미는 꽤 많은 돈을 벌었어. 그래서 놀랐어. 실제로 그는 아직 칭호가 없어서 가격이 조금 깎였어. 갑자기 700만엔 현금이 생겼으니 타쿠미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속으로 생각했어. 이 거래가 나한테 너무 좋지 않나? 그가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궁금했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한눈에 봐도 사기꾼은 아니야. 게다가 마을의 삼촌들이 신뢰하니 그는 일단 걱정을 덜었어. 여기서 PPC는 그를 편안하게 살고 일할 수 있는 몇 곳을 소개해줬어. 타쿠미는 제작자라서 집과 공장을 포함한 곳이 필요해. 그는 도시에서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했지만 그 사람은 상회가 소유한 아파트를 빌려주겠다고 했어. 생각할 틈도 없이 상대는 사람을 보내 그를 안내했어. 집을 빌린다고 했지만 도착하니 커다란 별장이야. 진짜 대단해. 토마스 씨는 이 부동산을 매우 높게 평가했어. 매달 임대료는 1골드와 50실버야. 가격이 전혀 비싸지 않으니 그는 전에 누가 죽었을까봐 걱정했어. 그 노인은 그런 일 없다고 확신했어. 안심해.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별장을 선택했어. 근처에 작은 공장이 있으니까. 풍은 새 집을 알고 기뻐했어. 내일에야 정리가 끝날 테니 그는 일단 다른 데서 쉬기로 했어. 도시를 돌아다니며 매는 악취를 맡았어. 사람들은 익숙하니 문제없어. 토마스 씨는 도시의 폐기물이 지하 하수도에 있단 걸 설명했어. 귀족처럼 부유한 가정은 마법 도구로 폐수를 청소해. 그건 던전이나 고대 유적에서 찾을 수 있으니 가격이 높아. 일반인의 폐수 청소는 더 어려워. 정기적으로 사제들을 고용하지만 그래도 공기를 오염시켰어. 다음 날 주인은 이 집으로 이사했어. 외부 수리는 서둘지 않았어. 먼저 편안하게 보리를 볼 수 있는 변기를 만들어야 해. 석영과 점토를 섞자 타쿠미는 옛세계처럼 형태를 만들었어. 다음은 공간마법으로 단단하게 정련하는 거야. 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순식간에 완성됐지만 너무 피곤했어. 바로 그 후 타쿠미는 10병의 마력 회복약을 마셨어. 진짜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는 최고야. 분사기만 더하면 완벽해. 기뻐하던 중 갑자기 피피의 신음소리가 들리니 그는 달려갔어. 화난 건 풍이 그를 거미줄로 감싼 거였어. 주인으로서 중요한 고객을 이렇게 하면 큰일이야.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PH는 그를 이완시키고 있었어. 그래서 매우 기뻐했어. 그래도 타쿠미는 사과해야 했어. 그는 탓하지 않았어. 멋진 경험을 했으니까. 더 놀랍게도 변기를 사용한 후 그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 너무 혁신적이라고. 타쿠미는 이 변기에 청소 마법이 있으니 오염 안 된다고 설명했어. 듣자마자 그는 타쿠미가 빈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타쿠미는 마타의 조언을 떠올리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어. 오케이 걱정 마. 내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 대신 100개 같은 변기를 사고 싶어. 타쿠미는 동의했지만 재료와 노력이 많이 들 거야. 듣자마자 피피씨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찾아주고 싶어 했어. 그는 노예를 사라고 조언했어. 주인 종속 계약 때문에 걱정 없으니까. 타쿠미는 빈 마법을 가졌으니 신의 사도야. 게다가 이런 큰 집에는 보호자가 필요해. 처음에는 노예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이게 필요하단 걸 깨달으니 가봐야 했어. 길드에서 메시지가 왔어. 임무를 해야 해. 그렇게 그들은 멀렌 상해로 갔어. 고급 노예를 파는 곳이야. 거기서 그는 꽤 예쁜 소녀를 만났어. 더 말하기 전에 갑자기 쫓겨났어. 왜냐하면 이곳은 아이를 위한 곳이 아니래. 그녀는 왜 그가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이곳은 어린아이에게 안 맞아. 타쿠미는 그 후 멀렌 주인에게 가서 적합한 노예를 찾았어. 그 PPC 덕분에 신분과 배경을 숨기기 쉬웠어. 그는 노예를 사기 위한 확고한 요구를 말했어. 계약 세우는 걸 그는 본 적 없어. 집에서 이런 건 없다고 했어. 듣고 이해하니
주인은 이곳의 노예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특권을 가졌단 걸 설명했어. 게다가 이곳에서 보호받아. 그녀는 주인이 가져야 할 약속에 대해 말했어. 타쿠미는 노예의 기본 권리, 음식, 옷, 잠자리를 존중해야 해. 서로의 생명을 위협하지 말아야 해. 초기 계약 외의 강제행위는 금지야. 노예는 주인의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해. 다른 건 타쿠미가 상상한 대로야. 주인은 다른 계약 유형을 계속 설명했어. 예를 들어 빚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은 빚을 갚으면 떠날 수 있어. 죄수도 마찬가지야. 노예가 되는 건 새 삶을 시작하는 거지. 게다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더 많은 유형이 있어. 그 친구 카쿠미는 전쟁 노예나 첫 번째 유형을 선택할 수 없어. 그들이 노리는 건 타쿠미가 자유롭게 풀어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유를 묻자 타쿠미는 제작의 천재라서 모든 걸 비밀로 지켜야 하니까. 그에 대해 그는 최대한 제작에 집중하고 싶지만 모험가 길드 임무도 해야 하니 일상생활이 어려워. 가능하다면 집을 관리하고 모든 가사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자신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미래의 타겟이 될 테야. 그래서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필요해. 주인은 듣고 여기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 마리아는 소개됐어. 그녀는 어렸을 때 도둑에게 잡혀 가족이 없으니 타쿠미는 안심하고 데려갈 수 있어. 마리아는 집안 청소 외에 계산과 기록을 할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해. 타쿠미는 불평할 게 없어. 그녀를 면밀히 봤어. 진짜 이곳의 노예는 잘 대우받네. 직업에 대해 그는 꽤 넓은 저택을 관리해야 하니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안심했어. 게다가 그녀를 귀엽다고 칭찬했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했을 텐데 왜 아직 여기 있지? 그래서 그가 걱정했어. 메라가 칭찬받으니 기뻐하며 자신은 집안일만 한다고 했어. 다른 일처럼 봉사할 건 절대 아니야. 듣자마자 미는 충격받았어. 본인이 그런 의도는 없었으니까. 그는 잠자리 문제에 대해 그녀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했어. 그래서 합의됐어. 주인은 전투 능력자는 일시적으로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했어. 마리아는 소피아에 대해 말했지만 야단 맞았어. 그 모습을 보고 타쿠미는 이게 숨겨진 비밀일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알고 싶었어. 주인은 인정했어. 소피아는 정말 잘 싸우지만 골치 아픈 노예야. 타쿠미는 직감에 따라 그녀를 만나자고 했어. 그는 새 스킬을 받은 것 같아 주인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하니 그렇게 고집했어. 안으로 들어가니 소피아는 방금 전 그 소녀였어. 주인은 이 친구가 50년 넘게 여기 있었다고 했어. 엘프의 왕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몇 가지 이유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피아는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고 주인은 팔 생각 없어. 원래는 그녀의 귀가 심각하게 다쳤고 팔과 다리는 움직임이 약해졌다고 했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싸우기엔 문제가 커. 게다가 엘프의 특별한 능력도 봉인됐어. 아마도 소피아에게 걸린 저주일 거야. 타쿠미는 이해했어. 그녀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었어. 주인은 동의했어. 이 친구는 전에 이런 적 없었어. 매는 기쁘게 이름을 소개했지만 무시당했어. 자신이 쓸모없다고 포기하라고. 타쿠미는 가까이 가서 그녀의 얼굴을 빌려봤어. 소피아는 정말 강하단 걸 알았어. 모든 스탯이 평범한 사람을 초월해. 저주를 풀면 그녀의 스킬을 모두 활용할 수 있을 거야. 주인이 들어와 물으니 타쿠미는 거래를 맺었어? 그녀를 원해. 왜냐하면 병의 원인을 해결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 두 사람은 50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한 걸 듣고 충격받았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가볍게 말하네.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 곧 필요한 레벨에 도달할 테니까 소피아를 고칠 수 있어. 주인은 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니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동의했어. 실제로 타쿠미는 강요하지 않았어. 그녀가 거절할 수 있다고 했어. 소피아는 수줍게 말했어. 노예인 내가 의견을 말할 필요 없어. 매우 빨리 절차가 끝났어. 마리아는 기뻐하며 달려왔어. 주인에게 주인님, 그 언니도 데려간다고. 원래는 그 후 세 사람을 위해 계약의식을 했어. 이 마법은 노예를 주인과 묶으니 걱정 없어. 그녀는 맨에게 정말 유용하게 되겠다고 약속했어. 소피아도 마찬가지야. 타쿠미를 조금 부끄러워했어. 주인님 부탁드려. 언니는 주인에게 경어를 쓰지 말라고 했어. 원래는 타쿠미가 좋은 주인이라고 안심했어. 집에 도착하자 풍은 바로 나와 환영했지만 조금 아팠어. 두 소녀는 암살거미를 보고 겁먹었어. 맨은 그 애가 자신의 애완동물이라고 설명했어. 위험하지 않아. 그렇게 풍에게 새 멤버를 소개해 익숙해지게 했어. 집이 매우 넓으니 그는 각자에게 방을 배정했어. 메라가 그걸 보고 너무 사치스럽다고 했어. 하지만 여기 사람 없으니 모든 걸 이용해. 게다가 목욕탕도 있으니 두 소녀는 매우 좋아했어. 타쿠미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라고 했어. 마법 도구가 청소하니 후에 들어가는 물이 더러워지지 않아. 두 소녀는 서로 이야기했어. 주인이 소피아를 데려올 줄 몰랐어. 오래전부터 손님이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원래는 고집스럽게 지켰으니 주인이 좋은 사람이니까 맡긴 거야. 그는 상회의 계약을 슬쩍 봤어. 안에 그의 출신이나 가문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아마도 특별한 상황 때문에 숨긴 거야. 저녁이 되자 새 멤버를 환영하기 위해 타쿠미가 음식을 만들었어. 원래 마리아의 일이지만 그녀는 자신을 너무 쓸모없다고 느꼈어.
그걸 보고 타쿠미는 오늘은 첫날이니 그런 거라고 했어. 실제로 그는 바쁘니 앞으로는 그녀에게 맡길 거야. 소피아는 같이 먹는지 물었어. 당연히 그래. 집에 몇 명 없으니까. 이게 더 재밌을 거야. 왜냐면 타쿠미는 그들을 단순한 노예가 아닌 동반자로 보니까.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 익숙하지 않아. 잠시 후 메라가 그 말을 듣고 따랐어. 타쿠미라고 부르자. 그렇게 메라가 그 말을 듣고 따랐어. 타쿠미라고 부르자. 다음날 그는 그 친구에게 저주를 풀 재료를 가지러 갔어. 그 사람은 매우 조심스럽게 마력종이로 포장했어. 사용시 주의해. 돌아오는 길에 그는 우연히 교회를 봤으니 기도하러 갔어. 맨 앞에는 놀린 여신의 동상이야. 그래서 타쿠미는 받은 것에 감사했어. 게다가 그는 시도니아 제국이 이 나라의 종교를 엄격히 통제한다는 걸 들었어. 그럼 왜 그녀의 동상이 여기 있지? 듣자마자 그녀는 나타나 인사했어. 타쿠미를 놀라게 해서. 기도 덕분에 그녀가 들었으니 몇 가지 말하기 위해 그를 불렀어. 먼저 성광교회와 제국은 이 세계에서 그녀를 숭배하는 데 관련 없어. 창조교회와 성광교회로 나뉘어. 논리는 반대편에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곳이 통제돼도 그녀의 동상이 남아. 성광교회는 여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그들은 제국과 협력해 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창조교회를 탄압했어. 하지만 그녀는 인간의 작은 일에 개입하지 않았어.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 제국의 왕족이 소환을 시작했어. 매는 불운하게 휘말려 지금의 삶을 살고 있어. 이 일에 대해 생각하니 진짜 화가 나지만 놀린이 보상했으니 괜찮아. 그 친구는 그에게 상기시켰어. 그의 몸속 축복은 무한이 아니야. 이곳에 온 후 그는 항상 좋은 일을 만나고 모든 게 성공적이었어. 다 그 축복 덕분이야. 삶과 발전 과정에서 그는 곧 그 축복을 잃을 거야. 그래서 타쿠미가 자신을 노리는 위험에 조심하라고 했어. 듣고 그는 이해했어. 놀린 걱정 마. 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어. 어쨌든 나는 어른이야. 장면이 제국으로 전환되니 용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 황제는 그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어렵게 불러왔으니까. 처음 왔을 때는 상황을 모르니 새아이는 망설였지만 이제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곧 쓸모가 있을 거야. 듣고 황제는 매우 만족했어. 결과를 기다려. 한편 두 친구처럼 훈련하는 대신 아아는 전혀 따르지 않았어. 폭력을 싫어하니까.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힘으로 세계를 구한다고 했어. 두 친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녀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그 애는 이해했어. 눈앞의 여성이 너무 위험해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 그녀는 풍에게 맞았어. 땅에 처박였어. 소피아는 그 중요한 물건을 주울 계획이었어. 그래서 타쿠미가 그것을 숨기기 위해 아이템 가방에 넣었지. 이로 인해 그녀는 의심에 휩싸였어. 그 물건이 마력 종이로 쌓여 있어서 분명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호기심에 소피아는 몰래 따라가다 보니 타쿠미가 스스로 독을 몸에 바르는 장면을 목격했어. 아무것도 모르니 소피아는 그 청년이 그들을 해치려는 줄 알았어. 실은 그는 몸을 다치게 한 후 회복하며 경험을 쌓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본 언니가 달려와 타쿠미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물었어. 마리아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청년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며 쓰러졌어.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겼어. 이는 저주의 영향으로 몸이 약해진 탓이었지. 예상대로 성공한 후 타쿠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 마리아는 흥분하거나 걱정할 때마다 피로해져서 기절한다고 설명했어. 듣고 난 타쿠미는 정화와 회복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결합된 후 손상된 귀가 원래대로 돌아왔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 오후까지 쉬다 보니 그녀가 깨어나 몸이 나아졌는지 물었어. 소피아는 방금 일 때문에 여전히 경계하며 마리아에게 타쿠미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소피아는 웃으며 인정했어. 타쿠미가 그 정도로 특별해서 소피아를 치료할 수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울을 보니 귀가 나아서 문제점을 이해했어. 그래서 타쿠미에게 사과하러 갔어. 그의 선의를 오해한 걸 깨달았으니까. 타쿠미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빈 마법이 한 단계만 더 오르면 저주를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어. 그래서 PPC에게서 받은 독을 몸에 주입한 후 스스로 회복하며 기술 포인트를 얻었어. 노예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건 타쿠미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소피아는 말할 수 없이 감동받아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물었어. 타쿠미는 웃으며 대답했어. 약속했으니까 그녀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겠다고. 그 말을 듣자 행복한 눈물이 흘렀어. 그녀는 이 생에서 타쿠미에게 충성을 맹세했어. 다음 날 타쿠미는 연금술사에 관한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어. 여기에는 다양한 책이 있지만 그가 읽는 4권만이 유용했어. 타쿠미는 이 직업이 왜 인기 없나 궁금해졌어. 생각해보니 그 안에 글씨가 고대 문자인 것 같았어. 그래서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거야. 타쿠미는 여신의 축복 덕분에 처음부터 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이해했어. 그는 여신의 축복을 받아 처음부터 이 세계의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어. 마치 운명의 영웅처럼 모든 비밀을 풀어가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쉽더라. 집으로 돌아오자 마리아가 어제 목격한 모든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서 공유했어. 이 여자는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소피아 언니와 타쿠미 커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해.
빙풍도 마찬가지야. 주인을 진짜 멋지다고 칭찬했어. 그들은 엘프 여성을 꿈같은 기사가 공주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로맨틱한 영웅처럼 비유했어. 그렇게 말하는 건 타쿰을 여자로 보는 거나 다름없어서 그를 완전히 황당하게 만들었어. 이 시기 그들은 서둘러 병기를 만들고 있었어. 수량도 충분히 맞췄지. 그래서 내일부터는 좀 여유로워질 거야. 마리아는 이 주문이 끝난 후 다음에 뭐 만들지 물었어. 타쿠미는 이게 잘 팔리니 계속할 생각이지만 가능하다면 모험을 가고 싶어. 특별한 재료와 음식을 찾아 멋진 풍경을 즐기며 유적지를 탐험하고. 소피아는 호의로서 따라갈 테니 두렵지 않아. 마리아는 집에 남아 모든 걸 돌보고 풍은 애완동물로 함께 갈 수 있지.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울 테니 타쿠미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그 여동생도 따라가고 싶어졌어.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고. 타쿠미는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하며 혼자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버려진 병기처럼 외롭다고 했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타쿠미는 마음을 바꿨어. 그녀가 너무 울어서. 게다가 혼자 남으면 밤에 도둑이 올지도 모르니 걱정이었어. 확실히 하기 위해 타쿠미는 마리아의 뺨을 만지며 능력을 확인했어. 놀랍게도 그녀의 기술은 낮지 않았어. 이 정도면 전사로 충분히 쓸만해. 타쿠미는 그녀의 능력이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함께 가도 되겠냐고 물었어. 마리아는 흥분하며 위험을 알지만 걱정 말라고 했어. 안심시키기 위해 소피아는 그녀에게 전투 기술을 가르치기로 했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미는 그 후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직접 만들겠다고 했어. 엘프 소피아는 검과 창을 선택했어. 가능하다면 활과 몇 자루의 단검도 추가로. 소피아는 진정한 전사답게 보였어. 마리아의 경우는 검술 기술이 있지만 공격력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소피아는 창을 추가로 쓰라고 조언했어. 타쿠미가 무기로 선택한 재료는 마법 강철이었어. 타쿠미는 단지 단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 탐험 전에 최고의 것을 만들고 싶었지. 기다리는 동안 두 자매는 열심히 연습했어. 하루 후 마침내 타쿠미는 칼날 부분을 완성했어. 하지만 그 마법 강철을 가공하니 마력이 너무 소모됐어. 회복 모약을 마신 후 타쿠미는 무기의 공격력을 강화했어. 게다가 자동 수리 기능도 추가했지. 마리아의 검에 대해 타쿠미는 여자들이 보통 치마 아래에 두는 걸 알고 있었어. 그녀의 가느다란 다리를 상상하니 흥미로웠어. 마리아는 갑자기 다리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 정말 기이한 일이야. 무기 제작을 마친 후 타쿠미는 옷 만들기로 넘어갔어. 하지만 두 여자에게 직접 채찍을 부탁할 수는 없었어. 어쩔 수 없이 타쿠미는 그들의 크기와 비슷한 복제본을 만들었어. 풍은 주인이 열심히 보는 걸 보고 소피아와 마리아의 가슴이 크다고 칭찬했어. 타쿠미는 부끄러워하며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변명했어. 갑옷 재료는 거미실과 다른 단단한 것들이었어. 타쿠미는 두 여인이 아름답게 입길 원했으니 최대한 우아하게 디자인했어. 며칠 후 모든 게 완성됐어. 그래서 그들은 타쿠미에게 입어 보였어. 전체적으로 완벽했어. 두 자매는 몸에 꼭 맞는 느낌에 놀랐어.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묻자 타쿠미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어. 풍은 그 형인들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소통이 안 됐어. 타쿠미는 무기를 통해 제지했어. 소피아는 그것이 잘 맞고 게다가 강화 마법도 있다고 칭찬했어. 마리아도 다리에서 무기를 꺼내 보여줬어. 타쿠미의 바람대로 데니 기뻐했어. 게다가 타쿠미는 각자에게 마법 반지를 하나씩 만들었어. 그건 기술을 더 쉽게 발동하고 개선해주지. 소피아는 그게 마력을 많이 소비했을 거라며 충격받았어. 타쿠미는 괜찮다고 했어. 어차피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건 연습이니까. 그 후 그들은 모험가 길드로 가서 두 여자를 등록했어. 행운이 절차가 빨라서 즉시 증명서를 받았어.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직원이 조언했어. 그들은 최하 등급에서 시작할 테고 직원은 임무를 마감 전에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어. 타쿠미는 오늘 온 이유가 바로 그걸 끝내기 위해서라고 했어. 시작으로 그는 쉬운 임무를 선택했어. 소피아는 그렇게 하면 포인트를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까봐 걱정했어. 타쿠미는 사실 모험가로서 승급할 생각은 없어. 단지 모험의 발판으로 쓸 뿐이라고 했어. 그때 몇 명의 불쾌한 놈들이 두 예쁜 여자를 유혹하러 왔어. 그들은 디급이라 타쿠미를 괴롭히려 했어. 타쿠미는 즉시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며 강하게 나섰어.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지. 타쿠미는 그놈이 거칠고 더러운 성격이라고 비난했어. 누가 그런 놈을 사랑하겠어? 화가 난 그놈이 타쿠미를 때렸지만 놀랍게도 그의 팔이 부러졌어. 전에 타쿠미는 강화 능력을 배웠어. 몸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져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길드장이 소란을 듣고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처음에 그놈이 다친 걸 보고 길드장은 타쿠미가 때렸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선의 직원이 미니 피해자라고 설명했어. 듣고 난 길드장은 그놈을 치료한 후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길드장이 이렇게 주목하네. 진짜 긴장됐어. 타쿠미는 정보를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길드장은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걱정 마. 직원은 그때 마력의 흔적을 느꼈어. 미는 그 선의 직원이 정말 대단하다고 충격받았어. 마법을 사용한 걸 알아챘으니까. 타쿠미는 웃으며 말했어. 내가 기술을 사용해 몸을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했어.
듣고 난 바크 씨는 왜 그놈의 팔이 부러졌는지 이해했어. 생각나니 전에 타쿠미가 여기서 연금술사를 등록하려 했지만 안 됐었어. 사정을 이해한 후 그들은 그들을 D급 모험가로 승급시켰어. 이렇게 하면 두 여자가 너무 예뻐서 문제될 일이 적어질 테니까. 하지만 오늘 등록했으니 길드장이 지정한 임무를 해야 해. 이렇게 하면 빠르게 승급할 수 있으면서도 비난받지 않을 테니까. 소피아는 목숨을 걸고 두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장담했어. 마리아도 유용해지고 싶어 했어. 그래서 모두 동의했어. 한 씨는 그 후 세 사람에게 고블린을 퇴치하러 가라고 했어. 풍은 위에서 관찰하며 신비로운 연결로 주인에게 수를 알려줬어. 정보를 얻은 소피아는 가볍게 두 마리를 처리했어. 나머지 커플은 뒤에서 지원하며 성공했어. 지금까지 여러 마리의 괴물과 마주쳤으니 소피아는 여기엔 무리 전체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마 고블린 장군도 있을 테지. 하지만 그들의 실력으로는 문제가 안 돼. 소피아의 경험으로 두 사람은 먼저 마법으로 선제 공격해 수를 줄이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 풍은 갑자기 떨며 진화가 임박했다고 했어. 듣고 난 타쿠미는 공간 가방을 열어 풍을 안으로 넣어 쉬게 했어. 두 사람은 주인이 그런 기술을 가졌다는데 충격받았어. 실은 여신의 축복 덕분에 타쿠미는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었어. 열심히 단련하면 괴물 둥지에 도착하니 수가 수백 마리에 달했어. 하지만 문제없어. 소피아의 지시에 따라 세 사람은 마법을 쏘아 괴물 무리를 놀라게 했어. 그렇게 무리는 재가 됐어. 살아남은 몇 마리가 달려들었지. 엘프 소피아는 이런 것들과 쉽게 싸웠어. 어떻게 된 건지 고블린 장군이 타쿠미를 향해 달려왔어. 타쿠미는 깜짝 놀랐지. 다행히 직감 기술이 업그레이드돼서 피하면서 막을 수 있었어. 타쿠미는 계속해서 마법으로 그 괴물을 불태웠어. 길드에 돌아온 후 그 결과에 모두가 충격받았어. 누가 알았겠어. 첫 사냥에서 이렇게 많은 수정석을 가져올 줄이야. 한 씨는 너무 놀라서 목소리를 잃고 후배를 불렀어. 바크 씨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초월 임무를 해냈으니 보통은 몇 마리만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리를 통째로 없앴어. 진짜 대단해. 더 꾸중하려던 참에 풍의 얼굴을 때렸어. 화려하게 풍은 사람 거미로 진화했어. 마리아는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기뻐했어. 이제 풍은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됐어. 길드장은 그 광경에 깜짝 놀라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 다음 날 마리아는 민에게 남은 1000조각으로 속옷을 만들고 싶어 했어. 풍의 실을 쓰면 아깝다고 타쿠미는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타쿠미는 옛 세계의 속옷을 만들고 싶어졌어. 그녀는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타쿠미가 하게 허락했어. 풍은 그 후 PPC가 왔다는 걸 알려줬어. 도착하니 그는 그 모양으로 변했어. 아마 거미에게 놀란 탓일 거야. 원래부터 무서워하던데 갑자기 머리가 추가되니 당연히 놀랄 테지. 오늘 이 친구는 타쿠미를 영주에게 초대하러 왔어. 타쿠미의 병기가 너무 좋고 마법이. 이유는 타쿠미의 병기가 너무 좋아서. 청소 마법도 포함됐으니까. 전에 후원해주겠다고 했으니 제국이 건드리지 못하게. 화려하게 영주가 어쩔 수 없어서 초대를 했어. 타쿠미는 거절할 수 없었어. 그래서 세 사람은 성으로 가서 그를 만났어. 그는 타쿠미의 병기를 칭찬했어. 청소 기능이 있고 깨끗해서 도시의 악취를 줄였어. 모든 집에 이게 있으면 미래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영주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했어. 타쿠미는 감히 받지 않았어. 그는 웃으며 말했어. 제 영지가 좋아진다면 하루 종일 숙일 수 있어. 이 말에 그들은 그가 좋은 사람임을 알았어. 병기 외에도 고블린 퇴치에 감사해. 보통 그의 군인들이 할 일이었어. 타쿠미에게 다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국가 전체가 피해를 입을 테니까. 게다가 제국 측이 타쿠미를 주목하고 있으니 경계를 늦추지 마. 집으로 돌아온 후 풍은 고급실을 주인에게 주며 속옷을 만들라고 했어. 풍은 정말 영리해. 타쿠미가 필요한 걸 바로 알아챘어. 타쿠미는 풍이 옆에 있어줘서 기뻐했어. 속옷을 완성한 후 타쿠미는 마력이 바닥나 피곤했어. 그럼에도 두 여자는 매우 행복했어. 이걸 만들기 위해 3일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였어. 정말 헌신적이었어. 게다가 그들에게 입어보라고 했어.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지만 동의했어. 만약 주인이 원한다면 타쿠미는 천국의 광경을 상상했지만 감히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 마리아는 주인이 정말 소심하다고 생각했어. 소피아에게 물으니 그녀도 동의했어. 타쿠미는 부끄러워하며 방으로 들어가 사실 두 여자가 적은 옷을 입은 걸 보고 싶었음을 후회했어. 며칠 후 타쿠미는 마법으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 정말 편리해. 풍은 여러분이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좋아했어. 타쿠미는 이걸로 음식이 오래가게 된다고 했어. 하지만 자주 열지 말라고 당부했어. 전에 타쿠미는 철, 크롬, 니켈을 합성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만들었어. 형상이 된 후 시원하게 해주는 마법 도구를 추가하니 완성됐어. 마리아는 이제 언제든지 신선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 기뻐했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를 남기기로 했어. 소피아는 파란색을 선택했어. 나머지는 PPC에게 보냈어. 동시에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했어. 타쿠미가 또 뭐 할 거냐고 묻자 고블린 전투 후 무기와 장비를 업그레이드할 생각이었어. 타쿠미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모험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해.
타쿠미의 대장장이 레벨과 기술이 올랐으니 이제 마법 강철 갑옷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원하는 건 밀린과 아다만티스로 만든 거야.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했어. 소피아는 그 말을 듣고 재료를 모으러 갈 때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했어. 길드에 갔을 때 타쿠미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 이 도시의 대장장이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초단단한 재료를 다룰 수 없어. 한씨는 드워프라면 가능할 거라고 했어. 일시적으로 외곽보트 지역의 대장장 목록을 주겠다고 했어. 그리고 타쿠미의 연금술사 직업에 대해 말했어. 한씨는 합성을 위해 마력이 많이 들겠지만 타쿠미라면 문제없을 거라 했어. 직접 광석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를 테니까. 직원은 타쿠미에게 호라스 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줬어. 그곳은 광석 채굴 전문지야. 하지만 길드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 한씨는 모험가 명의로 뒷문을 알려줬어. 그건 광석을 먹는 괴물을 퇴치하는 임무야. 그렇게 하면 타쿠미는 광석을 채굴할 수 있어. 듣고 난 타쿠미는 기뻐했어. 이건 일석이조야. 게다가 길드장은 또 다른 요청을 했어. 요즘 이 도시에서 나무가 부족해. 이 계절의 모험가들은 검은 황소를 사냥하러 가니까. 그래서 나무를 모으는 사람이 줄었어. 그래서 길드장은 타쿠미가 광석 채굴 가는 길에 나무를 좀 모아오라고 했어. 타쿠미의 공간 마법으로 충분히 넣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건 일석삼조라고 하니 웃겼어. 어쩔 수 없어. 타쿠미는 동의했어. 게다가 호라스로 가는 길에 대장장을 동행하며 호위 임무도 하게 됐어. 그는 정말 사람을 착취하는 데 탁월해. 그 임무를 마치면 타쿠미는 디급으로 승급할 테니까. 타쿠미는 호위를 해본 적 없어서 걱정됐어. 사자 이빨팀에 대해 물으니 그들은 다른 먼 임무를 받았어. 여기서 호라스까지는 보통 마차로 7일걸요? 귀신 마차면 3일이면 돼. 귀신은 괴물이니 2배 빠른 건 당연해. 부르니 리얼팀은 귀신 마차를 다 썼어. 임무를 마쳤냐고 물으니 가는 도중 검은 황소를 만났어. 어쩔 수 없어. 고기를 가져왔어. 썩으면 아까우니까. 그는 최근 고급 괴물이 자주 나타나서 짜증났어. 그래서 앞으로 호위 임무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길드장은 보상을 올렸다고 했어. 지인이라 타쿠미도 그를 이해했어. 집으로 돌아와 목욕을 했어. 그 후 PPC에게 가서 마차를 빌렸어. 물론 그는 동의했어. 대신 타쿠미가 돌아올 때 광석을 좀 팔아달라고 했어. 동시에 냉장고도 더 만들어달라고. 이 물건이 너무 편리하니까. 집에서 소피아는 주인이 안 오니 걱정됐어.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확인하러 갔어. 저녁이 돼서야 타쿠미가 리얼을 데리고 왔어. 그들은 라이아 공가린을 다루는 대장장을 찾았지만 없었어. 그때 그 친구는 살기를 느꼈어. 무기를 많이 안 가져갔으니 그는 동료를 데리고 도망갔어. 부르니 쫓아와 얼굴을 걷어찼어. 하지만 그건 소피아였어. 그녀는 리얼이 주인을 노리는 줄 알았어. 타쿠미는 나서서 맑고 이건 내 손님이라고 했어. 알고 난 소피아는 평정을 잃은 걸 사과했어. 다행히 리얼은 너그러워서 신경 쓰지 않았어. 도착 후 그는 집에 3명의 예쁜 여자가 있다는데 충격받았어.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고 호의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어. 풍은 그 불쾌한 놈을 기억해. 이건 거미. 풍은 그 불쾌한 놈을 기억해. 이건 거미 암살자야. 그는 묻자 풍은 그를 싫어한다고 했어. 리얼은 타쿠미가 여자들로 둘러싸인 걸 부러워했어. 화려하게 그의 다른 동료들은 이미 결혼했어. 그는 혼자라 여자친구가 없어. 두 여자와 친해지려 하자 소피아는 내 몸과 영혼은 모두 주인에게 속해 있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평생 그 곁에 있을 거라고 했어. 듣고 난 리얼은 자신의 운명에 눈물을 흘렸어. 소피아는 나무 수집을 지지했어. 그건 가치 있는 재료고 업무 중에 편리하니까. 세 여자 모두 동의했어. 그래서 며칠 후에 시작할 거야? 다음날 아침 리얼이 오기를 기다리며 타쿠미는 쇠무기를 만들었어. 재료가 없으니 그는 직접 한 자루의 칼을 사서 만들었어. 분해 후 타쿠미는 그게 강하게 반응한다고 알았어. 조금 아팠지만 그는 가벼운 무기로 바꾸려고 애썼어. 잠시 후 마침내 2자루의 검을 완성했어.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 다음 날 미는 PPC의 마차를 빌려 손님을 태웠어. 호위할 사람은 대장장 간보야. 마리아는 귀신 마차를 다루는 지식이 있으니 그녀가 운전했어. 그때 길드에서 사망의 숲에서 괴물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소식을 받았어. 미네그룹에게 조심하라고 알리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갔어. PPC 집에서는 귀빈을 맞이하고 있었어. 그 사람은 왕이 선물 받은 변기에 만족해 왕도에 설치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주문하러 왔어. 이 일은 폐수 문제가 시도니아 제국까지 퍼졌어. 이건 민의 안전과 관련된 큰 문제야. 곧 그들은 움직일 테니. 우리를 시기하니까. 이제 영웅 3명의 장면으로 넘어가. 그들은 여전히 열심히 훈련 중이야. 아암만이 왕족을 경계하지만 다른 2명은 모르고 있어. 며칠 후 미네그룹은 괴물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멈췄어. 간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게다가 경계를 세웠어. 간보는 그들이 괴물을 사냥할 거라 들었으니 편하게 하라고 했어. 숲 깊이 들어가며 타쿠미는 괴물과 평범한 나무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 소피아는 마력을 집중해서 느끼면 알 수 있다고 했어. 앞에 하나 있으니 바로 시작했어. 타쿠미가 접근하려 하자 여러 공격이 왔어. 세 여자의 도움으로 그는 한 마리를 처리했어. 그 후 상황이 더 나빠졌어. 많은 괴물이 포위했지.
풍은 싸우는 걸 즐겼어. 개별적으로 처리하면 시간이 걸리니 소피아는 마법을 쓰라고 했어. 그런데 변이된 한 마리가 나타났어. 회복력이 높아 배면. 그건 강하고 회복력이 높아? 배면 배일수록 다시 자라? 소피아는 불마법을 써야 효과적이라고 했어. 듣고 난 타쿠미는 따라했어. 소피아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무지었어. 이건 오래된 나무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떨어졌어. 타쿠미는 모두가 수집해 사과 파이를 만들자고 했어. 다음 날 그들은 광산마을 호라스에 도착했어. 먼저 할 일은 이곳 길드에서 광산 관련 임무를 받는 거야. 광석을 먹는 쥐를 사냥하는 걸. 그 친구는 광석을 먹는 쥐를 사냥하는 걸 알려줬어. 같이 있으니 안심하고 그렇게 하면 모두 같은 곳에 있으니 안심하고 조금 파다 보니 타쿠미는 운 좋게 밀린과 아다만티스 광석을 찾았어. 풍은 그 후 뭔가가 오는 걸 느꼈어. 쥐가 나타나자 미는 그걸 눈멀게 했어. 그 아저씨가 물었어. 방금 뭐 했어? 타쿠미는 이 생물이 항상 어두운 지하에 있으니 빛에 노출되면 눈이 멀다고 설명했어. 지금까지 모험가들은 고생하며 잡았는데 화려하게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 마리아는 자신이 아무것도 못해서 슬펐어. 일주일 후 그들은 보톤으로 돌아왔어. 타쿠미는 간보에게 밀린과 아다만티스를 합성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어. 게다가 무기에 마법을 추가해 강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았어. 이 작업은 타쿠미에게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덕분에 두 벌의 최고 갑옷이 완성됐어. 주인의 번개 기술에 대해 묻자 타쿠미는 보여줬어. 이제 그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 약점은 아직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거야. 새 무기에 대해 소피아는 바람 번개 창을 얻었어. 마리아의 건 불 속성으로 불을 뿜으니 그녀는 흥분했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엘프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그녀는 방어적인 방패를 추가로 요청했어. 위에서 내려다보며 여신은 자신의 사도가 이렇게 준비된 걸 보고 안심했어. 곧 제국 측이 움직일 테니까. 1년 훈련 후 두 영웅은 훨씬 강해졌어. 목적지는 사마노 왕국. 그 여자가 그들의 머리에 나쁜 목적을 심었어. 아키라와 야마토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따를 거야. 며칠 후 미는 방패를 만들었어. 하지만 너무 힘이 들었어. 소피아는 주인이 그렇게 한 걸 보고 죄책감을 느꼈어. 궁전에서 제국 측이 편지를 보냈어. 그들은 정화마법 사용자를 알았다고 했어. 문구는 예의 바르지만 이는 타쿠미를 노리는 위협이나 마찬가지야.